여러분, 은퇴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자유로운 여행, 스트레스 없는 삶,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여유로운 나날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후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함이 찾아오고 경제적 걱정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6가지 후회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든 이미 은퇴를 하셨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혹시 은퇴 후 삶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죠. 이곳은 삶의 교훈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라고요. 처음에는 아침에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면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넘치는데도 이상하게 공허한 기분이 들죠.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76세에 은퇴한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는 4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쉴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고민이 들더랍니다. 처음엔 취미생활도 해보고 텔레비전도 실컷 봤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과학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서야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을 젊은 사람들과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한다. 나는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런 목표가 사라지면서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했다고 해서 삶의 목적도 함께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회적 고립.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직장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라는 거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회의 때문에 바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조용한 하루가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밥을 먹고 가끔 사소한 잡담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죠. 그런데 은퇴하면 그런 일상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드디어 혼자서 조용히 쉴 수 있겠구나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로버트라는 74세의 은퇴자는 원래 영업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늘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활기찬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이제 드디어 평온한 시간을 즐길 수 있겠군 하고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화도 뜸해지고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매일 아침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주말에는 지역 푸드뱅크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와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가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우울증, 치매, 심지어 심장병 위험까지 더 높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점점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순히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파트타임 일을 하기도 하고 취미 모임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여유로운 시간만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가 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 연금도 준비했으니 이제는 경제적 고민에서 해방될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럭저럭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그리고 생각보다 길어진 은퇴 생활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충분할 것 같았던 돈이 어느 순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7, 8세의 존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60대 초반에 은퇴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연금을 계산하고 퇴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걱정 없이 지냈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아끼느라 외출도 줄이고 먹는 것도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존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파트타임 컨설팅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은퇴 후 다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했지만 막상 일을 다시 하다 보니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늘어나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돈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했다가 몇 년 후 현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퇴 후 지출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일부 은퇴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취미를 활용해 작은 수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지출 관리와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4. 정신적 날카로움의 저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어디에 뒀지? 아니,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예전에는 척척 기억하던 것들이 갑자기 희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머리가 둔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이런 현상이 더 빨리 찾아오는 이유는 머리를 덜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할 때는 매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머리를 계속 사용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그런 자극이 줄어들죠. 어느 순간부터는 텔레비전만 보거나 특별한 고민 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머리가 점점 둔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73세의 바바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4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며 늘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고 수업 계획을 짜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이제 좀 쉬어야 해야지 하고 한동안 TV도 보고 소파에서 편하게 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자신이 점점 예전만큼 날카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그녀는 다시 정신적으로 활력을 되찾았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머리를 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신적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글쓰기, 쓰기, 그림 그리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하세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퍼즐, 체스, 바둑 같은 두뇌 활동을 즐기세요.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배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었던 공부,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은퇴 후에도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체성의 상실 여러분. 평생 동안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죠?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은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우리의 자부심이었고 사회에서의 위치를 결정해 주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런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는 77세의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느꼈고 사람들도 그를 신뢰했죠. 하지만 은퇴한 후에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점점 사회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그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후배 경찰관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청소년 상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었고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질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멘토링, 봉사활동, 가족 돌보기 등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붓을 들어보세요.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직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동호회, 지역 모임, 종교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퇴는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니 나는 이제 뭐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길을 찾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 헛되이 보낸 시간에 대한 후회. 은퇴하면 드디어 시간이 많아지죠. 이제는 아침부터 서두를 필요도 없고 주말이 아니라도 원하는 때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내 삶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다니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죠. 80세의 제임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하면서 계획이 많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책도 쓰고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첫 몇 년은 조금만 더 쉬다가 하지 뭐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10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계획 없이 보내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제대로 쉴 수 있겠다 싶지만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세요.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작은 목표라도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떠나보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시작하세요.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은퇴 후의 시간도 후회 없는 멋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6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가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와 행복의 시작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걱정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둔해지고 정체성을 잃고 결국에는 시간이 헛되이 흘러간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관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일과는 다른 새로운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후회가 가장 와닿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